내 집 마련은 이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뭐 하나의 그 숙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언제 할 거냐 이런 시기는 내가 준비됐으면 바로 해요. 근데 내가 준비됐을 때가 매수 시기예요. 그렇다고 뭐 집값이 막 올라가는 데 가서 추격 매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박합수 교수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는 경제 핫스팟 이제 3부 시작하도록 하죠. 3부에서는요. 전세 문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뭐 깡통 전세다, 역전세 문제다 관련 이슈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전세제도 폐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지금 역전세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다들 하시는데요.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게 부동산 시장 전반에 하반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인지 그 부분 좀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전세는 이제 내가 전세를 계약한 금액보다 지금 이제 갈아타기를 네. 하거나 내가 그 전세를 빼고 이사를 갈 때 네. 전세금이 현저히 낮아져서 그 네. 차액이 가령 뭐 내가 3억 원에 전세를 들어갔다 그러면 네. 지금 나오려고 보니까 뭐 2억 5천이다. 그럼 5천만 원만큼 이제 줄어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역전세라고 예.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줄어드는 물건들이 많아서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문제가 생겨서 내가 이사를 가기 어렵다. 왜냐하면 보증금을 뭐 못 돌려준다 이렇게 집주인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역전세 문제의 핵심인데 이제 그 네. 차액만큼에 대해서 뭐 이자를 준다든가 네, 맞아요. 그런 일도 이제 생긴다고 하는데 오히려 월세를 뭐 역으로 준다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이 DSR 예외로 또 실시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세 보증금 반환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이 문제는 조금 수그러들 수 있지 않나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자, 원천적으로 이제 이게 왜 문제가 생겼냐면 이 주택 가격이 급등할 때 주택 가격 선과 전세 가격 선은 지금 한 3년째 동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세 가격이 같이 따라 올라간 거죠. 예. 정확하게는 이제 20년, 21년, 22년 상반기까지 주택 가격이 올라갔어요. 19년이 1차 저점이라고 보면 되고, 자, 19년도 상반기는 조용했어요. 자, 하반기부터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해서 20년도, 21년, 22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전세는 언제냐면 20년도 하반기부터, 정확하게 20년도 7월부터 22년 7월까지 2년간 계약한 전세금이 높아요. 아. 네, 2년간. 네. 요 전세금이 지금 이제 23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21년도, 자, 21년도에 계약한 사람이 올해 23년 7월이 2년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2년이 되면 우리가 계약갱신 청구를 통해서 5%만 올리고 5% 내에서 다시 2년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더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걸 돌려달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겠다고. 네, 더 싸게 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네. 이번에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많이 좀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역전세 문제는 언제까지 갈 거냐? 네. 21년도 7월이 이제 2년이 돌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2년도 7월은 언제가 2년이 돌아옵니까? 24년도 7월이잖아요. 그렇죠? 네. 24년 7월, 내년 7월. 내년 7월이네요. 내년 7월이 되면 역전세 문제는 자연적으로 사그라들어요. 사라지는 거죠. 네. 좀 이제 그렇죠.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문제네요. 거의 해소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높게 계약한 사람들이 다 거의 사라질 테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역전세 문제는 과도기적인 문제예요. 네. 집값 상승기 때 2년간 높게 계약한 사람들. 이 주기가 2년이 달아가면서 이것들이 다 해소돼요. 그래서 최장 내년 7월까지 해결되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과도기적인 문제고, 그래서 지나치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고,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제 전세 금액이 사실상 바닥을 찍고 매매 시장하고 똑같아요. 고하권에서 일부 지역은 살짝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면 정리가 될 거라고 했는데 내년의 이슈가 서울에서 특히 문제가 뭐냐면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거예요. 급감이요? 네. 그래서 이 주택의 그 공급 물량 측면에서는 내년도에는 전세값이 올라갈 우려가 있어요. 이런 시장의 가격을 떠나서 수급에서는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 6천 가구인데 내년도에는 14,000가구로 줄어요. 거의 이거는 많이 역대 줄어드는데요. 20년간 최저 물량의 아. 입주 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 네. 입주 물량이.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역전세 문제는 더 이상 그렇게 크게 나올 음. 개연성이 크지 않다. 아. 특히 주기로 따지면 네. 7월 이후 이 그 계약갱신청구권이 맨 처음 실시된 게 20년도 7월 그러니까요. 1일이에요. 그때만 해도 뭐 분위기가 좀 달랐는데. 그때 상황에서 우리가 계약갱신청구권을 뭐 일부러 그 왜 하느냐 이런 분들인데 저는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네. 임대차 3법 폐지하라고 했지만 저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를 왜 폐지해야 되느냐? 그거는 그냥 하나의 제도지. 30일 이내에 전세 계약 쓰면 신고하는 네. 건데. 아. 폐지하면 안 되는 거고. 계약갱신청구권이 어느 정도 전세 가격 안정에 좀 효과를 주고 있기도 한 거예요. 역전세 문제는 이제 반환 대출이 네. 어느 정도 완화이 되면 일부 좀 수그러질 것으로 예상이 들고 주기로 따지면 내년 7월까지가 사실상 마무리다. 네.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어서 올해 하반기만 어느 정도 잘 넘기면 되겠네요. 넘기면 네.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요즘에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세 폐지로 네. 전세 때문에 짜증나. 막 이런 네. 문제가 생기니까 없애버리자. 이거 좀 과격한 주장도 나오는데요. 전세를 없애는 게 가능할까요? 굳이 없앨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전세는 그 어떤 누구가 임의대로 그쵸, 그건 없애거나 그렇죠. 없애자 오늘부터 말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시장 경제에서 또. 이건 이미 전통적으로 네. 시장에서 전세 제도에 온갖 네. 그 이해관계가 얽혀서 왔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이거를 단절해서 네. 월세로 바꾸자 있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그렇네요. 전세로 사는 게 네. 가장 주거 비용 측면에서 가장 적게 부담하고 사는 방법이에요. 가령 10억짜리 집에 전세를 내가 뭐 60%라 그래서 네. 6억에 살 수 있다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에 6억만 주고 나는 모든 그런 주택의 그런 가치를 다 활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원래는 내가 10억이 있어야지 이거를 이용하는 건데 6억만 있어도 5억만 있어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네. 거죠. 이게 제일 적게 주거 비용이 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없앨 이유가 없거니와 월세 사는 사람들의 최대 희망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거죠? 나는 전세에 살고 싶다. 아.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없앴냐 이런 문제가 네. 생기는 거죠. 없앨 이유도 없거니와 없어지지도 않겠네요. 없애지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오래된 주거 유형 거주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부는 이제 약간의 그 전세 가격이 올라갈 때는 반전세 형태가 좀 늘어날 수 있죠. 왜냐하면 뭐 전세가 5억이었는데 갑자기 7억으로 올려달라 그러면 2억을 한 번에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예. 대출받지 않는 한. 그래서 그럼 2억에 대한 걸 내가 월세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5억에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반전세 형태로 갈 수 있었는데 이게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이 되면서 이 반전세 부분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나는 100% 전세. 이건 세입자 측면에서는 환영할 일이 준 거죠. 네.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나라 전세 제도에서 조금 이거는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포인트들은 있을까요? 아니면 완벽합니까? 전세 제도는 집값의 일정 비율 이제 전세가 유리죠. 이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등락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통상적으로 전세가율이 70%를 넘게 되면 집값을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만 보태면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50%대, 60% 채 안 되는 요 비율인데 이게 한 70% 정도 가까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좀 주위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도 꽤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걸 뭐 없고 뭐 이게 장단점 이걸 따지기보다는 이런 전세가율의 그런 그 분위기를 잘 봐서 내 집 마련에 좀 잘 활용하는 이런 전략이 전 세입자에게는 좀 중요하다고 보고 그거를 다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 이런 거는 뭐 아주 권장할 일은 당연히 아닌데요. 이제 일종의 이제 투자가 되는 거니까 권장할 일은 아닌데 그걸 또 그렇다고 100% 절대적으로 부정할 일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주택자가 전세를 줌으로 인해서 세입자가 저렴한 가격에 그 집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일종의 민간주택의 공급자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지. 그렇지만 이제 과도하게 지금은 이제
그런 집을 전세를 끼고 사는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전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예요. 네. 취득세 취득세 중과. 중과. 그렇죠. 그걸 이제 현 정부에서는 완화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지금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어요. 이게 작년 12월에 국회에 올려졌는데 네.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또 멈춰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 12월 21일부터 이미 정부는 소급 적용해 주겠다. 네. 다주택자가 집을 사서 취득세를 높게 내면 이 지방세법이 통과되면 다시 환급해 주겠다라고 이미 정책 발표를 해놨어요. 근데 저는 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유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네. 이걸 추가적으로 갖는 것은 먼저 집값 상승의 우려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무주택자가 먼저 집을 살 수 있도록 이 다주택자의 취득세 완화는 유보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세입자가 주거 비율을 자기 소유 네. 비율을 높여서 가는 것이 전체적인 주택시장 안정에 먼저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뭐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네. 그들이 먼저 집을 사기 전에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우선이다라는 관점에서 취득세 중과는 당분간 좀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그 취득세 중과가 조정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수를 산정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이 강남 3구하고 용산 9 빼고는 다 해제돼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은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수도권, 뭐 지방 광역시, 지방 대도시 이런 기준, 행정 단위별로 기준을 재수립을 해서 이걸 상시 과세 체계로 좀 운영을 해서 다주택자의 진입을 일정 부분 차단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 취득세가 개선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합수 교수님과 함께 전세제도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말씀들을 오늘 많이 해주셨는데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네. 그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영상 편지 부탁드립니다. 내 집 마련은 이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뭐 하나의 그 숙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언제 할 거냐 이런 시기는 내가 준비됐으면 바로 해요. 뭐 매수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간혹 많잖아요. 근데 내가 준비됐을 때가 매수 시기예요. 그래서 언제 사야 될 것인가는 내 상환 능력, 대출 상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준비되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뭐 집값이 막 올라가는 데 가서 추격 매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청약에 관심을 둬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일반 주택을 좀 싸게 급매물이 나온다면 내 관심 지역에서 충분히 좀 미래 가치 좀 기대를 두고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좀 감안해서 접근하는 것은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집값이 아직 대부분 다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이 있고 잘만 발품을 찾아보면 이렇게 뭐 인터넷에 온라인에 물건이 아니더라도 그 있는 급매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뭐 중개 업체를 좀 방문하게 되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발품을 팔면서 내 집 마련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좋지 않겠나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신 이 조언을 참고해서 모두가 내 집 마련을 꿈꾸면서 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파트에 출연해 주신 박합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핫스팟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요.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경제 크리에이터 신지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